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소리에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중에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제어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물리적 제어 장치, 두 번째는 오늘 다루게 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리의 제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소리로 소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소리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리의 3요소, 음량, 음고, 음색을 제어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오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음량을 제어하고 음고를 제어하고 음색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330Hz짜리 사인 웨이브를 하나 만들 거고요. 만약 그냥 330Hz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얘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나중에 뭔가를 써먹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운드 엔진을, 그러니까 퓨어 데이터의 소리를 껐다 켰다 하는 일을 하도록 할 거고, 그것을 요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330Hz짜리 사인 웨이브 하나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곱하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양을 먼저 한번 제어를 해볼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리를 제어하는 방법이 크게 엔빌롭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방법과 LFO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엔벨롭 제너레이터와 LFO에 대해서 일단 다룰 거고,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한번 조합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DAC까지 달아서 소리가 나게끔 모든 기본적인 연결을 마쳤고요. 여기에 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이용해서 마스터 볼륨처럼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퓨어 데이터에서는 그 vline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line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vline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게 좀 더 그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vline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서 왜 편한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처음 이제 얘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0에서 1까지 올라가는 값이 변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라고 해서, 얘는 이제 1, 1000이라고 하면은 1까지 올라가는데 1000ms, 그러니까 1초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음량이 제일 퓨어 데이터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음량까지 올라가는데 1초 동안 서서히 커지게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P를 먼저 켤 거고요. 그다음에 330Hz짜리 음량 어느 정도 키워놓고, 자, 1초 동안 이렇게 음량이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요번에는 0까지 내려가는데 또 1초 동안, 요번에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떨어지게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1초 동안 커졌다가 2초 동안 0으로 떨어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한꺼번에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1까지 올라가는데 한 500ms, 그러니까 0.5초 정도 걸릴 거고 이 이후에 0.4까지 떨어지는데 500ml부터, 그러니까 얘는 좀 계속 그 누적이 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500ml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500ms까지 500ms부터 몇 초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0초부터 계속 그냥 누적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 1000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0.5초 동안 0.4라는 값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값을 가지고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커졌다가 0.4만큼 줄어든 거고요. 이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어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값까지 올라가는 시간, 이게 어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되는 시간, 유지되는 레벨, 요걸 이제 서스테인 레벨이라고 하는데, 요 서스테인 레벨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디케이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택 타임과 디케이 타임이 여기 지금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디케이 타임, 그 다음에 서스테인 레벨까지가 여기 다 표현이 돼 있죠. 0.4라고 하는 서스테인 레벨까지 표현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가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미디 건반을 이용해서 뭐 이런 값을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이제 내용을 좀 이용을 해서 이미 지금 피치는 뭐 우리가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가 지금 보면은 기억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뭐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요 전 편을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얘가 벨로시티 값이 되죠. 그래서 얘가 0이면은 노트 오프가 되는 거고 0 이상이면은 이제 벨로시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거는 게이트 값만 필요한 거니까, 이게 0 이상일 때는 얘를 작동시키고 0일 때는 얘를 작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select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0일 때는 여기로 어떤 값을, 그러니까 뱅이라고 하는 트리거를 날리게 되는 거고, 0이 아닐 때는 반대로 연결해야 되겠네요. 0일 때는 저 노트 오프 된 거니까 일로 연결하고, 0이 아닐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건반에서 손을 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릴리즈 타임은 이제 이쪽에서 조정을 하면 될 거고, 만약 지금 릴리즈 타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이게 600 정도. 그다음에 서스테인 레벨이 너무 길다, 0.3.
만약 얘를 피치까지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디에서 주파수로 이렇게 바꾼다면 이제 그 피치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그 엔빌롭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내가 미디를 사용할 건 아니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440Hz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릴 거고 0Hz까지 내려가는데 또 1초가 걸리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앞단에서 볼륨을 없애줘야 되겠죠. 자, 만약 아까 방법대로 한다면 내가 뭐 330Hz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440Hz까지 가는데 1초면 1000일이야 될 거죠. 얼마까지 할까요? 3초. 그럼 이제 2초 동안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바꾼다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치를 조정하는데 이 엔빌롭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엔빌롭을 이용해서 한번 필터를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좀 배음들이 많은 그런 애를 사용을 해야 될 거니까 이런 톱니파 440Hz짜리 톱니파를 하나 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그 필터를 그러니까 무그 필터는 4폴짜리 필터고요. 그래서 무그 필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값이 컷업 값이 되고 세 번째 값이 레조넌스 값이 되니까 두 번째 값에다가 컷업 값이 이렇게 조정되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레조넌스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3 정도의 값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리의 밝고 어둡기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LFO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LFO는 우리가 저주파 발진 장치라고 해석을 하는데 가청 주파수, 그러니까 사람이 듣지 못하는 20Hz 미만의 소리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보통은 10Hz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색의 변화를 주는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LFO로 사용되는 거는 10Hz 미만으로 사용을 합니다. 음, 뭐 간단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LFO에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LFO 스피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LFO 쉐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LFO 뎁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빠르게 떨게 할 거냐, 어떤 모양으로 떨게 할 거냐, 또는 얼마만큼의 깊이로 떨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LFO를 이용해서 음량을 한번 제어해 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30Hz짜리 사인 웨이브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음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곱하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하듯이 마스터 볼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 거고요. H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0부터 1로 조정이 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A 컨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꿔 주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LFO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FO는 그 스피드가 지금 이제 OSC,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LFO 쉐입을 사인 웨이브로 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10Hz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1초에 10번 진동하는 사인 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LFO의 깊이, 떨리는 깊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하나 또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LFO의 떨리는 정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이렇게 떨리기도 하겠지만 이 값이 이렇게 얕게 떨리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얘는 0부터 1 사이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값으로 음량을 제어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LFO예요. 요만큼이 LFO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소리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마스터 볼륨 올리고 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정도 지금 떨림이 전혀 없고요. 0Hz니까 이제 LFO의 스피드를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만약 얘를 떨리는 깊이를 더해준다. 이러면 이제 그 멀미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의 귀를 괴롭히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LFO 쉐입 여기서 OSC로 정해 그 사인 오실레이터로 정했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LFO 스피드를 조정했고, 얘를 가지고 LFO 뎁스를 조정을 했죠. 얘를 만약 페이저, 그러니까 그 톱니파를 생성하는 애로 바꾼다라고 하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소리가 커졌다가 확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확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얘의 오실레이터의 피치에다가 330이 아니라 피치에다가 LFO를 이렇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값, 예를 들어서 내가 330Hz 라고 하는 값에다가 330Hz라고 하는 값에다가 요만큼을 더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330Hz 더하기 만약 나는 그 깊이를 330만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얘가 얘는 0부터 사인 웨이브는 0부터 1까지 떠는데 걔가 여기 곱하는 값이 330이 된다면 이 값은 330부터 0Hz 사이를 이렇게 떨게 되겠죠. 만약 네, 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얘가 사인 웨이브로 바뀐다 라고 하면 지금 스피드가 변화되고 있는 거고 레이트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뎁드가 그 깊이가 조절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음고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그 필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역시 필터는 무그 필터 같은 강력한 필터를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그 사인 웨이브를 쓰게 되면 그 필터를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30Hz짜리 소우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예전 시간에 그 소리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별 설명 없이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 컷업 값을 몇으로 할 건지 옵셋이라고 하는 건데 컷업 값을 기본적으로
뭐 100Hz에서 컷오프 값을 정할 거고, 그 다음에 그 100Hz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아까 300까지 했으니까 330까지 위아래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조넌스 값을 아까보다 조금 더 심하게 4 정도 줬도록 하죠. 만약 여기에 이제 톱니파로 얘를 좀 수정하게 되면 좀 더 밝아졌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개다가 3개 LFO를 거는 방법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여기 보면은 LFO에서는 LFO shape, 그 다음에 LFO depth, LFO speed 이 3가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LFO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LFO하고 엔빌롭에 대해서 다뤘지만 얘네들을 조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음악적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다양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